선생님들 쉬는 시간에 학생이 이러한 표정으로 찾아와 불만을 토로한 기억 있으신가요? 학생들은 학교에서 많은 문제들을 마주하지만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는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거와 디지털 투표 프로그램을 통해 학급 문제를 해결하는 SWAI와 함께하는 민주시민 성장 프로젝트를 계획했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디지털 사회 속에서 현명한 민주시민 기르기를 목표로 설계되었습니다. 사회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민주시민 교육 요소, 그리고 실과의 SWAI 교육 요소를 융합하여 개발한 수업입니다. 수업 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6학년 정교임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와 투표의 의미와 중요성을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프로젝트 내용은 학급 상황과 학생 수준에 맞춰 6학년까지 확장 및 적용이 가능합니다. 본 수업에서는 생성형 AI 리튼과 엔트리 프로그램을 활용합니다. 리튼을 통해선 모둠이 세운 문제 해결 공약을 점검해보고 엔트리를 통해선 학급 디지털 투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됩니다. 프로젝트는 총 6차시로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크게 학급 문제 해결을 위한 정당 공약 만들기, 디지털 투표 프로그램 만들기, 투표를 통해 불입안 문제 해결하기로 나뉩니다. 1에서 2차시는 학급 문제 해결을 위한 정당 공약 만들기 단계입니다. 1차시에선 민주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선거 투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모든 별로 정당을 만들어 학급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세우고 그 내용을 다른 모둠에게 발표합니다. 다음과 같이 좋은 공약의 조건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방향성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차시에선 공약을 생성형 AI로 점검합니다. 좋은 공약의 조건 체크리스트에 적합한지 AI를 통해 점검하며 공약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생성형 AI 리튼을 사용하는데 학생마다 AI 활용 수준이 다르므로 다음과 같이 로그인부터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방법까지 교사가 시범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활동이 끝난 후 AI와 관련된 정리된 말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AI의 정확성, 저작권 및 정직성, 개인정보 보호, 편향성, 주체성을 언급하면서 AI와 관련된 좋은 윤리적인 문제점이나 교육적으로 생각해 볼 내용으로 그 활동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에서 5차시는 디지털 투표 프로그램 만들기 단계입니다. 3차시에선 선거 4대 원칙과 종이투표 및 디지털 투표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제공하는 PPT와 활동지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트리로 간단한 투표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을 교사가 시범을 보여주면서 학생들과 같이 만들어 봅니다. 기본 투표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있던 블록을 삭제해 줍니다. 오브젝트 추가하기에서 투표함 오브젝트를 찾아줍니다. 그리고 추가해주고 가운데 적당한 크기로 확대해서 가운데에 둬줍니다. 기존에 있던 엔트리 봇은 지워줍니다. 투표한 오브젝트가 클릭한 상태에서 시작 블록 중에서 오브젝트 클릭했을 때를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 활동지에 있던 것처럼 빨간색을 찾아보라고 아이들에게 알려줄 건데요. 빨간색은 여기서 생김새 블록 함수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생김새 블록에서 안녕을 4초 동안 말하기를 끌어오게 합니다. 그 다음 활동지에서도 여기서는 본인 확인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기로 배웠으니까 똑같이 입력해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활동지에서도 핑크색이 2개 있었는데 핑크색은 이 자료 블록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녕을 묻고 대답 기다리기를 2개 넣을 수 있게 하고 활동지에 적힌 것처럼 먼저 이름을 적어주세요 라고 적게 합니다. 그 다음 핑크색 블록에는 투표하고자 하는 조를 입력해주세요 라고 적어줍니다. 활동지에 맞게 색깔에 맞게 활동지를 구성해서 그 색깔에 맞게 어떤 블록을 넣을지 아이들이 확인하면서 진행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렇게 다
했으면 조건 블록을 이제 이용할 건데요. 만일 참이라면이라는 블록을 이 흐름 파란색 블록에서 찾아주게 합니다. 그래서 만일 참이라면 일단 하나 넣고 이 안에 있는 진한 파란색 육각형이 있는데요. 이 육각형은 여기 안에 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안에 채워주기 위해서 판단 블록에 진한 파란색을 넣을 수 있게 지도합니다. 그래서 파란색 육각형을 육각형 자리 밖에 넣어주고 등호가 있는 육각형을 찾아달라고 안내하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진행을 해보면 이렇게 묻고 대답하기 경우에는 말하기랑 다르게 대답을 입력해야지 넘어갈 수 있는 거를 아이들에게 확인을 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투표함이 듣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 대답을 듣고 투표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 파란색 육각형 안에 이 노란색 동그라미가 있을 텐데 나의 대답을 듣고 투표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1조를 투표하겠다 라고 하면 대답은 넣고 오른쪽 동그라미에는 1조를 적을 수 있게 지도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변수입니다. 속성에 들어가서 여기 맨 위에 4가지가 있는데 마지막에는 속성에 들어가서 변수를 눌러줍니다. 변수 추가하기를 눌러주고 변수 이름에는 우리가 1조에 투표할 거니까 1조라고 적어주게 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설정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진행할 수 있게 합니다. 변수 추가 눌러주면 1조가 이렇게 왼쪽에 투표한 왼쪽에 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여기 왼쪽에 떠 있는 거는 1조 투표수라고 생각하면 된다 라고 지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자료 블록에 들어왔을 때 핑크색 블록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우리가 1조를 만약에 투표했으면 1조 투표소에 지금 0이라고 되어 있는데 1이 들어가면 좋겠죠? 내가 1조를 투표했으면. 그래서 핑크색 블록 중에서 활동지를 보면 핑크색 블록이 하나 더 있는데 1조에 투표수 1만큼 더하기 라고 적어주게 합니다. 여기까지 아마 아이들하고 같이 교사님들과 따라서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기본 프로그램이니까 1조랑 2조만 넣을 건데 2조도 똑같이 진행하면 되겠죠? 2조는 아이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밑에 블록을 완성하게 합니다. 아이들이 2조까지 똑같이 1조에서 했던 것처럼 완성이 되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활동지 있는 거 보면 투표가 완료되었습니다 말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본인 확인하겠습니다 말한 것처럼 마지막에도 투표가 완료되었습니다를 말하게 적어주게 합니다. 이렇게 기본 프로그램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제공하는 파일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기본이 아니라 개선 파일을 또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개선 파일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4차 시에서 개선하기를 할 건데 그 4차 시 개선하기 하기 전이나 아니면 3차 시에 기본 프로그램 만들기를 다 한 후에 시간이 남는다면 아니면 다른 학생들이 조금 더 심화적인 활동을 원한다면 똑같이 여기서 다른 점은 3조, 4조가 추가됐습니다. 3조, 4조를 추가할 수 있게 활동을 진행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결과를 볼 수 있는 블록을 추가해 줬습니다. 이 블록을 따라서 교사를 따라서 또는 학생들이 할 수 있게 지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결과가 공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4초 동안 말하고 그 다음에 변수 같은 경우에는 비밀 투표를 해야 되니까 변수 같은 경우에는 이 눈 부분을 다 가리게 설정해 준 다음에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이렇게 보이게 할 수 있게끔 이 자료 블록에서 찾을 수 있게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수준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딩이 익숙하지 않은 학생 대상으로는 변수랑 조건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자세히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급 수준에 따라 제공하는 예시 투표 프로그램 파일을 수정하여 활용하시면 됩니다. 4차 시에서는 투표 프로그램을 개선합니다. 함께 만든 기본 투표 프로그램에서 보완하고 싶은 기능을 각 모듬이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때 학생들이 어려워할 경우 이전 차시에서 언급한 선거 4대 원칙을 상기시켜주면 좋습니다. 예시로 비밀선거 원칙에 따라 결과 확인 비밀번호 기능 추가하기, 직접 선거 원칙에 따라 이름과 번호를 묻는 기능 추가하기 등이 있습니다. 학생 간 수준 차이가 있으므로
모듬을 구성할 때 잘하는 학생과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고루 섞어 구성하시면 좋습니다. 학생들이 만든 프로그램은 엔트리 게시판에 올리게 하여 서로 공유할 수 있게 합니다. 5차 시에선 각 모듬이 개선한 기능을 종합하여 학급 투표 프로그램을 완성합니다. 교사는 다음과 같이 보관함 기능을 사용한다면 처음 만든 기본 투표 프로그램에 각 모듬의 블록을 덧붙여 최종 학급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6차 시에서는 투표를 통해 우리 반 문제 해결하기입니다. 지난 차 시 완성한 학급 투표 프로그램으로 각 모듬이 세웠던 공약에 투표하고 선정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약속 세우기 활동을 합니다. 선생님께 이 수업을 준비하실 때 몇 가지 팁을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 수업은 민주시민 교육의 자율자치 활동의 일환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나 SW 교육주간에 운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학생과 학급 수준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면 좋습니다. 2차 시의 경우 리튼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 어려워하는 학생은 교사의 시범과 모듬 내 협력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숙련된 학생에게는 다른 모듬의 학생을 비교, 분석하는 심화활동을 제공하면 좋습니다. 모듬을 구성할 때에도 코딩 경험이 많은 학생과 적은 학생을 섞어두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도 사용 가능한 연령대인 AI 리튼을 사용했는데 교실과 학교 상황에 맞춰서 다른 AI도 활용 가능합니다. 이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선생님들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QR코드를 통해 원본 파일을 모두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